오늘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정된 교통법규 내용을 김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 도로교통법 첫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시죠. 네, 이제 오늘인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일단 유형이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상황을 대입해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유형을 좀 나눠보자면요. 네. 교차로에서 전방을 향하고 있는 도로에 차량용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 네, 네. 멈춰야 되죠. 예, 그럴 때는 일단 멈춰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도 앞에 지금 있는 보고 있는 저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앞에 있는 보행자, 그러니까 1번 처음 만나는 보행자용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가 있고 초록불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빨간불일 경우에는 어차피 보행자가 다니지 않으니까 이때는 서행하면서 일시정지 후에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번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불이다. 네. 이 경우에도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행자가 전혀 없거나 네. 혹은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우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예. 저 상황에서 예, 이제 없어요. 제가 지금 직진 차선에 서 있는데 우회전 차선에 서 있는데 보행자가 없어서 갔어요. 근데 우회전을 할 때 예, 이 우회전 하는데도 또 건널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멈춰야 딱 또 가야 됩니까? 그게 이제 이번 규정의 핵심인데 둘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허. 예, 우회전을 해서 만나는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제 2번 횡단보도라고 제가 네네. 부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2번 횡단보도에 초록불인 경우가 있고 또 빨간불인 그렇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유형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빨간불일 경우에는 일단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완전히 이때는 멈추지는 않아도 되는 예, 거예요. 이때는 서행하면서 지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초록불일 경우에는 네. 사람들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되고요. 음. 그리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너려고 하는 그것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너려고 하는지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지를 구별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이제 의무 규정이 개정이 되고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건너려고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최소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는 사람. 그렇죠. 그럴 때는 당연히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네. 그리고 정말 그냥 정지해 있거나 네.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 이럴 경우에는 뭐 지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죠. 코에 걸면 코걸이. 아직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방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회전할 때 웬만해서 사람이 보인다 싶으면 멈추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우회전을 하는 게 속이 편하고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게 또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운전을 해보면 우회전 하려고 이제 서 있는데 예. 앞에 빨간불이고 뭐 신호등 있고 뭐 이때 사람 별로 안 건넌다 뭐 이러면 뒤에서 빵빵 이럴 그렇죠.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뒤에서 빵빵거리든 말든 그냥 멈춰 있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뭐 센스껏 우회전을 하면서 비켜준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확보해준다든지 이러면 가장 좋겠지만 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거고 네. 법적으로는 비켜줘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뒷분 때문에 제가 벌금을 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심지어 반대로 뒷차가 너무 빵빵거려가지고 범칙금 혹은 벌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난폭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뒷차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도 있는데 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도로교통법 이런 경우에도 27조 1항에 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이 있는데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했다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보행자 위주로 규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운전자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는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요. 네. 사고가 나면 결국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죠. 사고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사고를 막는 게 최고의 그 우선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행자를 그 보호해야 되는 것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죠.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게 단속을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맞아요. 말이죠. 네. 방금 상황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계속 건너요. 근데 건너다가 이제 갈까 하는데 또 누가 오고 있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냥 야, 저분이 이렇게 그 건널목으로 진입하기 전에 내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나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운전자.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그럼 단속이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애매한 경우고 저도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곧 계도 기간이긴 한데 네.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뭐 보행자 우선도로도 마찬가지고 횡단보도도 그렇지만 계속 사람이 건너고 있을 경우 특히나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빨간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면 언제까지 지나갈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눈치껏 살살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경우에 단속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은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더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일시 정지를 우회전할 때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을 따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는 당연히 멈춰야겠지만 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 경우에는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쿨존 내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밤이든 낮이든 무조건 정지했다가 가야 된다는 게 이번 개정 법률 도로교통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운전을 해보면 학교 앞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양쪽으로 이제 돼 있는 경우들이 네, 많고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할 때 양쪽 갓길에 이제 차들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아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안 보이는 조그만 초등학교 같은 건 네. 아이들이 키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좀 계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계획 발표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사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제 그 뭐 범칙금이라든지 이제 단속이 강화된다는 이제 그런 지침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명 그 특가법 어린이 도주치상, 그러니까 민식이법 관련해서 네. 그 규정 속도를 지키더라도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가장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법 주정차 단속 여기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이면 예. 그러면 범칙금이나 이런 건 언제부터 부과가 되는 겁니까? 오늘부터 부과됩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면 부과가 된다는 지침인데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벌점이 6점, 승합차의 경우에는 7점이고 범칙금이 6만 원과 7만 원이고 네. 벌점도 10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아직은 잘 모르셔서 서울의 송파구에서는 30분 동안 약 10건의 단속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좀 운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신다면요? 네, 결국에 이제 이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데 이 강화하는 과정에서 건너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가 없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건너려고 하는 게 구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지나가는 게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모두가 운전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운전자이기도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내가 보행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